어떤 책들은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세상을 바꿔버리는 하나의 사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책에 대한 겁니다. 자, 이 숫자 16.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요, 한 권의 책을 무려 16번이나 읽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전쟁터에 나갈 때도 늘 이 책을 품에 지니고 다녔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책 한 권 때문에 유럽 대륙 전체에 패션 열풍이 불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너도 나도 이 책 주인공처럼 파란색 연미복에 노란 조끼를 입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당시의 인싸템이었던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책은 세계 최초의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왕족이든 평민이든 글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모두가 이 책을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거대한 문화 현상이 탄생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이 정도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짝사랑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소설 하나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엄청난 센세이션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 주인공은 바로 1774년에 출간된 책이죠.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자, 근데 이 책이 왜 그렇게까지 큰 충격을 줬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책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당시 유럽은 한마디로 이성의 시대였어요. 계몽주의라고 하죠. 모든 걸 논리적으로 차갑게 분석하는 게 미덕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서 아니다, 인간은 감정이다 라고 외치는 아주 뜨거운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질풍노도 운동입니다. 이건 그냥 문학 스타일이 좀 바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과연 이성이냐 아니면 감정이냐를 두고 벌어진 거대한 사상적 충돌이었던 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차갑고 딱딱한 이성은 집어치우고 이 그림 속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통제 불가능하고 날 것 그대로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예술로 표현하고 싶어 했던 움직임. 이게 바로 질풍노도의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땅 위에서 베르테르라는 폭풍 같은 이야기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당시 독일 사회는 어땠을까요? 상황이 좀 복잡했습니다. 나라는 수백 개로 쪼개져 있었죠, 사회는. 또 엄격한 신분제로 꽉 막혀 있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특히 새롭게 힘을 키우던 시민 계급은 이 억눌린 감정을 터뜨릴 무언가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분출구가 되어준 게 놀랍게도 문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끓던 시대적 불안감,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낼 그릇이 딱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 구조인 비극적 삼각관계입니다. 등장인물 구도는 아주 명확해요. 먼저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감정, 즉 한 개인의 내면 세계를 대표하는 예술가 베르테르가 있고요. 그가 미치도록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는 이상적인 존재, 로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 바로 로테의 약혼자 알베르트죠. 결국 이들의 갈등은요, 그냥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니라 정해진 사회적 규칙과 한 개인의 내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싸움이었던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아주 감수성이 풍부한 예술가 베르테르가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는데 거기서 로테라는 여인을 보고 그냥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불사, 그녀에게는 이미 이성적이고 아주 안정적인 약혼자 알베르트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베르테르의 내면은 하나의 철학적 전장이 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거죠. 이 소설은 사실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보다는 사랑과 삶 그리고 절망 사이에서 길을 잃은 베르테르라는 한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의 비극은 어찌 보면 정해진 수순을 밟게 됩니다. 로테를 향한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는데 현실의 벽은 너무 높죠. 그 사이에서 엄청난 감정적 혼란을 겪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사랑을 고백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베르테르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알베르트의 권총을 빌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결말이었죠. 자, 그런데요. 이토록 간결한 이야기가 사실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작가인 괴테, 바로 그 자신의 삶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소설을 쓴 괴테가 당시에 고작 22살이었다는 거, 심지어 집필 기간은 단 4주. 4주 만에 이걸 다 썼다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쓴 게 아니라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그냥 한 번에 토해낸 거라고밖에 볼 수 없죠. 실제로 소설을 뜯어보면 괴테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괴테 자신도 샤를로테 부프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하필 그녀가 자기 친구의 약혼녀였거든요. 소설 속 알베르트 캐릭터도 바로 그 친구를 모델로 한 거고요. 심지어 베르테르가 자살하는 방식마저도 괴테 주간에 있던 한 지인의 실제 사건에서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정말 삶이 예술이 된 순간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좀 시야를 넓혀볼까요? 이 책 한 권이 도대체 어떻게 사회와 문화를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그 엄청난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이 그렇게까지 강력했던 데에는 사실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간체 소설이라는 형식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주인공이 쓴 편지글로만 이뤄진 소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제3자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베르테르의 비밀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의 감정, 그의 고통이 아무런 필터 없이 그대로 심장에 꽂히는 겁니다. 이 책이 남긴 유산, 즉 베르테르 효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첫째, 사회적 규칙보다 한 개인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퍼뜨리면서 개인주의 시대를 열었고요. 둘째, 문학의 주인공을 바꿨어요.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패션 트렌드를 만들었고 또 동시에 엄청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책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 정부들이 이걸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이탈리아, 덴마크 같은 여러 나라에서 이거 사회에 해롭다 이러면서 아예 금서로 지정해버렸어요. 책 한 권이 사회를 뒤흔들까 봐 국가가 나선 거죠. 이건 정말 문학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예술, 그러니까 이야기가 가진 힘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 엄청난 영향력과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야기가 때로는 지나치게 강력할 수도 있는 걸까요?